당신은 직관적 내향인입니까? 칼 융에 따른 6가지 징후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집 안은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로 가득했고 모든 사람들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에너지가 한 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고 마치 거대한 파도가 당신을 덮치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면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벽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당신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 그 자신감 뒤에 숨겨진 불안, 그 활기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만이 볼 수 있는 투명한 층을 통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동작에서는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과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었지만 그의 에너지에서는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다가와서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루해서가 아니었고 사람들이 싫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순간, 이 공간, 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 압도적인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파티가 시작된 지 30분도 안 되었는데 마치 몇 시간 동안 마라톤을 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당신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다르게 느낄까? 왜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에게는 이렇게 복잡하고 깊게 느껴질까? 왜 나는 항상 표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즐길 수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평생 동안 이런 경험들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쉽게 어울리고 즐거워하는 상황에서 당신은 항상 관찰자였습니다. 당신은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동기를 파악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학생이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원리와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역사를 공부할 때 단순히 연도와 사건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심리와 동기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문학을 공부할 때는 줄거리뿐만 아니라 상징과 은유에 매혹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은 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실제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그들의 진짜 의도, 그들이 숨기고 있는 두려움이나 욕망을 감지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통찰이 도움이 되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말보다는 그들의 에너지, 그들의 몸짓,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하는데도
당신은 그들이 실제로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당신은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너무 민감한 것인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사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경험들이 익숙하다면 당신은 아마도 칼 융이 말한 특별한 성격 유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직관적 내향인 말입니다. 모든 내향인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내향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들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구체적인 사실들을 중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만 논리와 분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며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느낌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조화를 중시하고 갈등을 피하며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직관적 내향인은 이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을 가능성의 렌즈를 통해 봅니다. 그들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실제보다는 잠재적인 것을 명백한 것보다는 숨겨진 의미를 봅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윤근 직관적 내향인을 예언자 꿈꾸는 사람 비정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들을 듣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선형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연속체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어린 시절부터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상의 세계책, 예술, 철학적 질문들에 매혹됩니다. 그들은 왜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특성은 계속됩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깊이 있는 토론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날씨나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인생의 목적, 인간의 본성, 우주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자신이 다르다고 느꼈다면, 만약 당신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항상 관찰자처럼 느꼈다면, 만약 당신의 마음이 항상 가능성과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이 특별한 그룹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관적 내향인의 6가지 명확한 징후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세상을 경험하는 독특한 방식이고 현실을 인식하는 특별한 능력이며 존재하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 징후들을 살펴보면서 당신은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왜 특정한 것들에 끌리는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느끼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징후들 중 많은 것들을 자신에게서 발견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역사상 항상 존재해왔고 그들은 세상에 특별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작가, 예술가, 치료사, 영적 지도자, 혁신가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즉시 깊고 복합적인 인상을 받습니다. 월요일 아침 새로운 프로젝트 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각 사람에 대한 강렬한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은 남자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진짜가 아니라 가면 같은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는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녀에게서 깊은 지혜와 신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가장 통찰력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회의 진행자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당신은 그의 눈에서 피로와 스트레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그가 내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인상들은 논리적 분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력서를 보지도 않았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듣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에 이런 복합적인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직관적 내향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마치 사람들의 내면을 투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마음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미묘한 신호들을 포착하는 데 매우 뛰어납니다. 그것은 몸짓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손의 위치, 어깨의 각도, 고개의 기울임, 이런 것들이 모두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소리의 톤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말의 속도, 억양의 변화 말 사이의 침묵,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내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직관적 내향인이 포착하는 것은 이런 명백한 신호들뿐만 아니라 더 미묘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 주변의 에너지 분위기, 진동 같은 것들을 느낍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직관적 내향인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경험입니다. 몇 주 후 당신의 첫인상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어 보였던 남자는 실제로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곧 다른 부서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조용했던 여자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활기차 보였던 진행자는 몇 주 후 번아웃으로 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직관적 내향인에게는 일상적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표면적인 모습 너머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축복이지만 때로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축복인 이유는 이런 능력이 그들을 뛰어난 판단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가 신뢰할 만한지, 누가 팀에 도움이 될지, 누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결정 파트너 선택 친구, 사귀기 등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런 능력은 그들을 뛰어난 상담자나 치료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관적 내향인이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주인 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외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은 느낌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너무 민감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깊은 인식은 감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고통, 두려움, 불안을 계속 감지하다 보면 그것들이 당신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종종 감정적 스펀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흡수합니다. 때로는 이런 능력 때문에 사회적 상황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티나 모임에서 당신은 단순히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감정적 미묘함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직관적 내향인의 첫 인상은 대부분 어떤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직감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능력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입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능성에 사로잡히며 패턴을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어느 날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카페는 새로 문을 연 곳이었고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여겼습니다. 위치도 그리 좋지 않았고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카페 사장의 열정, 독특한 인테리어, 신중하게 선택된 음악, 정성스럽게 만든 커피, 이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카페가 곧 지역 예술가들과 작가들의 아지트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몇 달 후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카페는 창작자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고 작은 전시회와 공연이 열리는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순히 커피숍으로만 본 것을 당신은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직관적 내향인의 두 번째 주요 특징입니다. 그들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실제보다는 가능성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타고난 비정아입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을 보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을 앞서 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비즈니스에서 직관적 내향인은 아직 주목받지 않는 트렌드를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 소비자의 취향이 어떻게 변할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그냥 아이로 볼 때 직관적 내향인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데 뛰어납니다. 또한 직관적 내향인은 패턴을 인식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사회의 변화, 개인의 행동 패턴 등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떤 회사의 몇 가지 작은 결정들을 보고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친구의 몇 가지 행동 변화를 보고 그들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미래지향적 사고는 직관적 내향인을 뛰어난 전략가나 기획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과 혁신가들이 직관적 내향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어려움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마음이 항상 미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작업에 집중하는 것, 현재의 관계를 즐기는 것, 현재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성에 너무 사로잡혀서 실제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에게는 아이디어와 비전이 풍부하지만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미래의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외롭고 오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은 귀중한 재능이지만 현재를 사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명상, 마음챙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활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전을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작은 단계들로 나누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입니다. 당신은 상징과 의미를 모든 곳에서 찾으며 깊이 있는 해석을 선호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특이한 구름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구름일 뿐이었지만 당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았고 당신은 그것을 자유와 해방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현재 직장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을 보는 순간 당신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라고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책을 읽다가 또 다른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책에서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에 용기와 변화에 대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라디오에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친구와의 우연한 대화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직관적 내향인의 세 번째 주요 특징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상징의 언어로 읽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사건들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더 큰 패턴의 일부이고 더 큰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꿈의 상징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꿈을 그냥 무작위적인 뇌의 활동으로 여길 때 그들은 그 안에서 깊은 메시지와 통찰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꿈일기를 쓰고 꿈의 패턴을 분석하고 꿈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합니다. 문학이나 영화에서도 직관적 내향인은 다층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데 뛰어납니다.
표면적인 스토리 뒤에 숨겨진 철학적, 심리적, 영적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등장인물들을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다양한 측면을 대표하는 원형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직관적 내향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액션 영화에서 다른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추격신을 보지만 직관적 내향인은 그 안에서 인간의 내적 갈등이나 영적 여정의 은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직관적 내향인은 작은 사건들을 더 큰 맥락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길에서 만난 특정한 동물, 우연히 들은 대화,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숫자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이런 상징적 사고는 직관적 내향인의 삶을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들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신비와 경이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마법과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이런 능력은 그들을 뛰어난 예술가, 작가, 상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인간의 경험을 상징과 은유를 통해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는 단순한 우연인 것들을 과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상징적 사고는 실용적인 행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논리적 분석보다는 상징과 징조에만 의존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징적 해석은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실질적인 고려사항들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상징적 해석을 이해하지 못할 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명백한 의미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상징적 사고는 통찰력과 창의성을 제공하지만 논리적 사고와 실용적 행동도 필요합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징후입니다. 당신은 깊이 있는 대화를 갈망하지만 소그룹을 선호하며 감정적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금요일 저녁 동료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큰 모임이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좋았지만 당신은 점점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테이블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대화들,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표면적이었습니다. 주말 계획, 최신 드라마 회사, 가십 날씨 등. 이런 대화들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신에게는 뭔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진짜 이야기, 진짜 감정, 진짜 생각들을 듣고 싶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발코니에서 2명의 동료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끌렸고 곧 그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3명이서 나눈 30분간의 대화는 앞서 2시간의 큰 모임보다 훨씬 만족스럽고 의미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나에 들어가는 부모를 보는 마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연결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직관적 내향인의 네 번째 주요 특징입니다. 그들은 깊이 있는 연결을 갈망하지만 대규모 그룹보다는 소그룹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잡담보다는
의미 있는 대화를 선호합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날씨나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삶의 의미, 꿈, 두려움, 철학 인생의 전환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복잡성과 깊이에 매혹됩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대화는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하기 어렵습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한 번에 한두 명의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는 길을 잃지만 1대1이나 소그룹 대화에서는 빛을 발합니다. 이는 그들의 감정적 민감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매우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큰 그룹에서는 너무 많은 감정적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압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그룹에서는 각 개인의 감정과 에너지를 더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파티에서 구석에 있는 2명의 사람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끌릴 수 있습니다. 또는 큰 모임에서 누군가와 조용한 곳으로 가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직관적 내향인은 종종 많은 지인을 가지기보다는 소수의 깊은 친구를 갖습니다. 그들은 양보다는 질을 중시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깊고 지속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 내향인은 뛰어난 청취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음에 할 말을 기다리며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듣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 동기,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직관적 내향인이 진정으로 듣고 이해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비밀 보관소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능력은 직관적 내향인을 뛰어난 상담자, 치료사, 코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역학을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깊은 감정과 문제들을 너무 많이 흡수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고갈될 수 있습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종종 감정적 스펀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또한 항상 깊이 있는 대화만을 추구하다 보면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가 철학적일 수는 없고 때로는 가벼운 잡담도 필요합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은 좋지만 자신의 감정적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수준의 대화를 즐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5번째, 징후입니다. 당신은 창의적 표현에 자연스럽게 끌리며 내면의 세계를 외부로 표현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축구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혼자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취미로 여겼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이 필수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경향은 계속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피곤할 때도 당신은 펜을 들고 무언가를 쓰거나 그리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 감정들, 아이디어들이 어떤 형태로든 표현되기를 원했습니다. 글쓰기를 할 때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단순히 외부 사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느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창작에 몰두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현실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오직 창조의 기쁨만이 남았습니다. 마치 더 높은 차원과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직관적 내향인의 5번째 주요 특징입니다. 그들은 글쓰기, 그림, 음악 또는 다른 형태의 창의적 표현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아이디어와 비전들이 가득합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지, 아이디어, 가능성,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창작은 그들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종종 뛰어난 작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언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글에는 특별한 깊이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인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탐구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복잡성과 모순을 이해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각 예술에서도 직관적 내향인은 독특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내면에서 보는 비전과 상징들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작품에는 현실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관객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새로운 관점을 갖거나 깊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음악도 직관적 내향인에게 강력한 표현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이 만드는 음악에는 깊은 감정과 복잡한 감정의 층위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관적 내향인의 창의성이 종종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를 모방하기보다는 내면 세계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작품은 자서전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관적 내향인은 기존의 형식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실험하고 장르를 넘나들며 예상치 못한 조합을 시도합니다. 그들의 창작에는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완벽주의 때문에 실제로 창작품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있는 비전이 너무 완벽해서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작품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완벽함보다는 표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창의적 표현은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외부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과정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창작자들과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작품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혼자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완전히 고립될 필요는 없습니다. 6번째 징후입니다. 당신은 혼자만의 시간에서 재충전하며 깊은 사색과 내면 탐구를 즐기고 정신적 자극을 추구합니다. 주말 아침, 당신은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은 조용해지고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당신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어떤 역할도 연기할 필요가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동료와의 갈등에서 당신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친구와의 깊은 대화에서는 인간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내면의 탐구는 당신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티나 활동적인 오락에서 에너지를 얻지만 당신은 이런 조용한 성찰의 시간에서 진정한 재충전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자유의지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그 질문들을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당신에게는 흥미롭고 의미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관적 내향인의 6번째이자 마지막 주요 특징입니다. 그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자극과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혼자 있으면서 그것들을 처리하고 통합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찾고 새로운 통찰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처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또한 깊은 사색을 즐깁니다. 그들은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복잡한 아이디어들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색은 그들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줍니다. 그들은 종종 독서를 통해 정신적 자극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오락물보다는 깊이 있는 내용을 선호합니다. 철학 심리학, 영성문학 역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직관적 내향인은 자연과의 연결에서도 영감을 얻습니다. 혼자서 산책하거나 공원에 앉아 있거나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자연의 리듬과 조화로움이 그들의 내면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수행법도 직관적 내향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이런 수행을 통해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당신이 그렇게 많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지,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지, 왜 더 사교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향적인 문화에서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나 반사회적 성향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적 내향인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재충전과 성장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필요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이기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의 정신 건강과 창의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또한 정신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능성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지적 호기심이 매우 강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학습은 단순한 정보 수집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지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이해보다는 본질적인 통찰을 추구합니다. 또한 직관적 내향인은 자기 성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기감정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것들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탐구합니다. 이런 내성적 특성은 직관적 내향인을 매우 자기 인식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한계를 이해합니다. 이런 자기 이해는 그들이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내성과 분석이 행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는 완벽한 이해에 도달할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내성과 사색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생각과 행동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기여하세요. 만약 당신이 이 6가지 징후들 중 많은 것들을 자신에게서 발견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직관적 내향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축하할 일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매우 드문 성격 유형입니다. 전체 인구의 단지 1~3%만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추정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당신이 때때로 외롭고 오해받는다고 느끼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자신이 다르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적 모임에서 당신은 종종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당신에게는 복잡하고 깊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결정도 당신에게는 많은 고려사항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표면적인 대화는 당신을 지루하게 만들었고 깊이 있는 연결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이상한 것은 아닌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사교적이 되라고, 더 실용적이 되라고, 덜 민감하게 되라고 조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답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당신의 뇌는 다르게 연결되어 있고 당신은 세상을 독특한 렌즈를 통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관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에게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직관적 내향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가, 시인,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 영적 지도자, 심리학자, 사회 개혁가였습니다. 칼 융 자신도 직관적 내향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고 원형과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개발했으며 현대 심리학에 혁명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새로운 문학 기법을 개발했고 인간의 내면 경험을 전례 없는 깊이로 탐구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문학의 경계를 확장해주고 여성의 내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상상력과 직관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논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통찰을 통해 상대성 이론을 개발했고
이는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야 안젤로는 자신의 깊은 개인적 경험을 시와 자서전으로 승화시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치유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회복력과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예술, 과학, 문학, 철학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독특한 관점, 당신의 깊은 통찰력, 당신의 창의적 비전, 당신의 감정적 민감성은 모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선물들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표면적이며 외향적인 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즉각적인 반응과 표면적인 연결을 장려합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빠른 결정과 외향적인 리더십을 중시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표준화된 테스트와 그룹 활동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직관적 내향인의 기여는 필수적입니다. 세상은 깊이 있는 사고, 창의적 솔루션, 감정적 지혜, 장기적 비전을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직관적 내향인의 강점입니다. 물론 직관적 내향인으로 사는 것에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때로는 압도당하거나 오해받거나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세상에서 내향적인 존재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강점들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내향성, 당신의 직관력, 당신의 민감성, 당신의 깊이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들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개발하세요. 둘째,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세요. 혼자만의 시간 깊은 대화, 창의적 표현 의미 있는 활동들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이것들은 사치가 아니라 당신의 웰빙을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셋째,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독서 모임, 창작 그룹, 철학 토론 그룹 등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넷째, 당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찾으세요. 모든 직업이나 환경이 직관적 내향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특성을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세요. 창작 상담, 연구 교육 사회 사업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세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흡수하기 쉬운 당신의 특성을 알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개발하세요. 모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세요. 여섯째,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직관적 통찰력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직감을 검증하고 개발하세요. 일곱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선물을 세상과 나누세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블로그를 쓰거나 작은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에게 깊은 조언을 주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직관적 내향인의 기여는 종종 즉각적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나 작품이 이해받고 평가받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민감함, 당신의 깊이, 당신의 복잡성,
당신의 독특함을 사랑하세요. 세상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직관적 내향인으로서 세상에 특별한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통찰력, 당신의 창의적 비전, 당신의 감정적 지혜, 당신의 영적 민감성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표현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용기를 줍니다. 당신이 깊이와 진정성을 추구할 때 당신은 표면적인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독특한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답게 살 때 당신은 세상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깊이, 더 많은 사려 깊음, 더 많은 창의성, 더 많은 감정적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선물들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고 그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위대한 전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직관적 내향인으로서의 당신의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킬 때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독특함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깊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민감함을 약점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강점이고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들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 당신의 창의성, 당신의 지혜,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답게 살 때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직관적 내향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